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자사주 1,500억 소각, 순이익 30%의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과상화폐에 대한 신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끝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보통주 기준으로 배당 총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2,390억이나 상승한 1조 130억 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배당 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상승했습니다. 자, 배당 성향은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결정을 밝히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0억이나 되는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해 은행권에서 최초로 시행한 분기배도 제도를 올해부터는 정례화하기로 했고요. 이게 은행 최초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으면 거의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연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분기 배당보다는 이제 연말 배당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은행 최초로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한지주에 대한 주가는 크게 변동폭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권리락을 이용해서 싸게 매입을 해서 그때마다 이제 보유 주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배당도 받고 보유 주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쪽에 보시면 신한 캐피탈을 활용해가지고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에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는 SK 스퀘어도 코빗에 투자를 했죠. 자, 그래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신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거래소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은행들 쪽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점점 이제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사실 제일 선두적인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라고 봅니다. 왜냐면 카카오는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클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보라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지금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회사가 카카오고, 그 예하에 뭐 게임 회사들, 그리고 나서 이제 SK 스퀘어도 3분기에 발행한다라고 했고요. 신한금융 자체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 혹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이유로서 이제 미래셋 증권에서도 배당과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요. 3,622억 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보통주는 300원이고요. 기본 우선주는 330원, 그 다음에 이 우선주는 300원에 배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3년간 주주 환원 성향을 조정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자, 지난 1월에 2천만 주를 자사주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미래에셋 증권이 취득한 자사주 총액은 5,637억 원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3,24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4월까지 자사주 1,000만 주를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차트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이고요. 신한지주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저점이 이제 36,3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지고 있었죠. 네, 쭉 올라갔다가 러시아 지정학발 리스크 맞고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아지면서 내려갔다가 금리 인상과 또 FOMC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것들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급상승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10% 이상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드디어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주가에 거의 다다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투자를 미리 좀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한지주가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결론은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은행주들 전부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카카오뱅크이겠지만, KB금융부터 보시면은 61,200원, 여기도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또 한번 보시면, 여기가 오히려 아직도 저점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오히려 은행주를 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는 은행주로서도 인식을 하지만 플랫폼주로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 지점이 있어요. 진짜 애매한 지점. 뭐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이런 느낌? 네, 여기서도 다른 것도 보셨지만은 이제 팡팡팡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뭐 두 달은 오르긴 했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폭이 다른 주들보다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사실 이 저점이 39,55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5%에서 아닌가요? 5만 원이니까 4만 원이니까 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올라간 이후에 고점에서 스물스물 좀 내려오는 느낌, 약간의 조정.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좀 찍었다가, 여기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요 정도, 한 4만 한 9천 원 요 정도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6만원권에서 여러분들이 방어를 좀 하고 계신다면, 평단을 6만원권에서 방어를 좀 하고 계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수익이. 요 정도 구간이겠죠, 6만원이면. 요 구간 밑에서 평단을 잡으셨다면, 이걸 타고 이게 쭉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낼 겁니다. 예, 나타낼 거고, 그게 이제 호재만 좀 터지면 되거든요. 예, 좀 얼른 좀 다른 호재가 좀 터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다음 달에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리 인상을 한다면 카카오뱅크가 과연 은행주로서 인식을 받아서 올라갈 것인가, 예, 거기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예,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미래에셋증권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조였었나요?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그때 이후로부터 정말 한결같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떨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 변한 게 없잖아요. 이 월봉인데. 추천드렸을 때 아마 7월 8월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여태까지 변한 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거 빼고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주 초각도 있고, 물론 분기 배당은 아니지만은 미래에셋증권도 결국에는 단기적 그 모멘텀으로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사업도 잘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성장주가 아닌데 ROE가 11%가 나오고요. 영업이익률 거의 10%에 거의 다다르고, 순이익률 좋고, EPS, 그다음 PR 5배. PR 5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5배입니다. 배당 성향 올렸죠. 300원으로. 네, 좋죠. 네, 괜찮습니다. 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매매 동향까지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동향 보시면은 기간은 꾸준히 매입함을 알 수 있지만, 그죠? 3월부터 거의 뭐 순매수라고 보셔도 되죠. 네, 3월부터는 거의 순매수입니다. 거의 순매수고,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4월에 이제 이거를 털어내면서 올릴 수 있어요. 털어내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4월에 맞춰 좀 들어가 보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일 메인은 은행주였지만은 증권주의 주가가 훨씬 더 괜찮았다. 이미 모멘텀 받고 은행주는 다 날아갔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물론 증권주를 투자하실 땐 좀 주의사항을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주식 쪽에서 또 이제 이자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수익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자사주 발표도 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주 환원 정책도 안 하고 금리 인상 계속 된다면 증권주가 좋지 않겠죠. 네. 그래도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뭐 NH투자증권도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 뭐 주주 환원 정책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 다음에 메리츠건 이미 그 전에 확 올라가가지고, 네, 여기는 더 오르기도 좀 쉽진 않고, 근데 기간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네, 그래서 NH는 지금 매수 주간이 별로 없고, 그쵸? 이거 이외에 많은 투자증권이 있긴 한데, 뭐 하나 또 보면 키움증권 정도? 네, 근데 10만원 고점 내 떨어진 지 지금 한참 됐고,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2만주가 뭡니까? 2만주. 네, 매수 주체도 없고요 지금. 네, 뭐 유중에 500원 출자 뭐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본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저평가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지금 모멘텀은 없죠. 예,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키움증권도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이제 한다면 미래에셋증권,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사업들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읽어본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